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랜섬웨어가 최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을 때 72%가 랜섬머니를 지급했고 42%는 공격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랜섬웨어로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랜섬웨어는 APT 공격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웨비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랜섬웨어 선제 방어와 신속한 데이터 복원 방안 알려주실 두 분 중에 안티 랜섬웨어의 효과적인 강력한 방어를 세션 주제로 준비해 주신 탈레스 코리아의 조재웅 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텔레스 코리아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재웅 부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보건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맡아주실 빔 소프트웨어의 신동훈 이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빔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신동훈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가 모두 마친 다음에 실시간 채팅창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 옆에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재웅 부장님의 발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랜섬웨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악성 코드를 가지고 내 데이터와 내 자산을 암호화시키거나 이걸 탈취를 해서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그런 악성 코드 유형입니다. 최근에 이런 그 랜섬웨어의 그 출현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1년에는 11초마다 한 번씩 공격이 일어났다는 그 보고도 있었고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랜섬웨어의 그 방어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공격에 대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런 랜섬웨어가 그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재택근무 이런 그 리모트 환경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또 랜섬웨어가 또 트렌드가 생겼어요. 어떤 트렌드냐면 그 이중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암호화된 그 이걸 풀어줄 테니까 돈 주세요라는 이런 공격이 있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유포시킬 거예요라고 하는 또 이중지불에 대한 그런 또 트렌드가 생겼고, 그런 공격의 트렌드가 생겼고, 이게 하나의 또 서비스처럼, 랜섬웨어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이 또 생겨서 누구나 쉽게 뭐 중학생들조차도 툴 하나만 가지면 랜섬웨어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미디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공격 피해 사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고, 특히나 뭐 에너지 자원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재작년에는 인명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피해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립표준원이죠. 니스트의 산하에 국가 최고 사이버 보안센터가 있어요. 그게 NCCOE라는 그 사이버 보안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 2020년에 랜섬웨어로부터 자산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SP1800-25라는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산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 이전에도 예전에 그 정보보안에 대한 시리즈가 리스트에서는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저 지금 장표에 보시면 지금 아이덴티파이하고 프로텍트라고 갖고 있는 지금 파란색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그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뭐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키는 체계적인 공격까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암호화하는 이런 공격에도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다양한 사례들처럼 이런 공격은 비즈니스 운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운영을 중단하게도 만드는데요. 그 랜섬웨어 같은 데이터 무결성 공격의 다른 변종은
조직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데이터 유출 같은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여기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버전 1.1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다른 영역에서 사이버 보안 위협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식별하고 보호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위협을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관리할 것인지 대한 식별하는 걸 통해서 조직에서 어떤 대상을 관리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위협에 대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장치들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접근이나 변형에 대한 이벤트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보안 이벤트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이 구현돼야 하고 탐지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어떤 복구에 대한 계획을 유지하고 사이버 보안으로 손상된 기능이나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활동을 개발하고 구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보시면 아이덴티파이, 프로텍트, 디텍트, 리스펀드, 리커버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이런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한 업체가 다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 업체나 어떤 그 솔루션 자체가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는 없는데요. 탈레스에서는 여기에 이 카테고리 요구 사항에 맞게 보안 대칭을 맺힐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파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프로텍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이덴티파이 카테고리에 여기도 쭉 리퀘어먼트들이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프로텍트에서도 리퀘어먼트들이 쭉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자산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텍트에서는 최소 권한 및 직무 분리 원칙을 통해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위에 그래서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탈레스에서는 이런 그 제품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취약성을 식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사이버 트러스트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이름의 그 솔루션이 있는데 저는 줄여서 DDC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 데이터 내에서 내가 보호해야 되는 자산들, 예를 들어서 GDPR이나 유럽 규정이나 PSD2 같은 국제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들이나 어떤 사용자가 지정하고 있는 민감 데이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은행 계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민감 데이터들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얘들을 검출해내고 또 다른 제품하고 연계해서 암호화 제품하고 연계해서 암호화 혹은 토큰화 제품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텍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기 또 리퀘어먼트에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 AC-4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보시면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탈레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은 CT라고 하는 사이버 트러스트 트랜스퍼런트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분화된 액세스를 컨트롤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자조차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서 민감 파일이나 데이터의 액세스에서 정보를 탈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 프로텍트 DS-1에서는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제품들이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많은 솔루션들이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는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CT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토큰화할 수 있는 토크나이제이션, 데이터베이스, 정형화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이런 암호화나 키 관리를 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핍스 인증을 받은 그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통해서
그 어떤 그 피스 140-2 레벨 3라는 인증에 준하는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팟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에서 아주 그 간소화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탈레스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HSM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광범위한 클라우드 HSM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텍트의 카테고리에 있는 또 다른 내용 중에 데이터인 트랜지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위에서는 그 데이터의 레스트,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인 트랜짓은 전송되고 있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레스에서는 그에 맞게 하이스피드 인크립터라고 하는 저희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그 네트워크 계층 레이어 2, 3, 4에서 모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망에서 망까지, 사설망에서 공용망까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온프라미스에서 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이런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두 고속으로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리스펀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새롭게 식별된 취약성은 완화되거나 허용되는 위험을 문서화해야 된다.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은 한번 어떤 그 데이터들이 식별됐다, 이런 데이터들이 취약성이 식별됐다, 그럼 얘들은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저희 탈레스에서는 그런 데이터, 사이퍼트러스트 인텔리전트 리미데이션이라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식별한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요구사항에 많은 솔루션을 적용해서 랜섬웨어나 그 밖의 데이터 무결성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 장표에서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표에서는 탈레스의 보안 솔루션을 3개의 레이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뒷장에도 또 다른 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여기는 간단하게 어떤 솔루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각의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솔루션들이고요. 얘들은 크게 3개의 레이어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맨 위에는 데이터 레이어는 그 실제로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그 데이터를 보호하는 어떤 액세스를 컨트롤하는 이런 제품들의 유형이 묶여 있고요. 두 번째 KMS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얘들을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그 운영하기 위한 키들을 관리하는 키 관리에 대한 레이어 그 제품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레이어라고 해서 실제로 이 키들이 물론 이제 여기서 키를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안전하게 키를 생성하고 여기에 대한 키들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HSM 솔루션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카테고리에 부응할 매칭될 수 있도록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랜섬웨어 공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의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 구분된 카테고리에서 어떤 잘 준비를 해서 방어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실수나 환경이 잘못되는 등의 어떤 그 운영을 잘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랜섬웨어는 또 랜섬웨어 공격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을 어떻게 이 체계적으로 방어할 것인가? 여기에서 한 군수업체에서 제일 유명한 군수업체에서 이거를 군사 용어, 킬체인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를 딱 사용을 하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침입자의 전술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1단계부터 쭉 7가지 단계가 있고요. 어떤 데는 6가지 단계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1단계는 정찰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떨어뜨리고 얘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얘 설치를 하고 그거를 또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액션에서 그 랜섬웨어를 실행시켜서 그 피해를 입히는 그런 단계들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각 단계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거 수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랜섬웨어 내가 공격할 대상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 실제로 랜섬웨어 머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랜섬웨어 공격할 수 있는 머리어를 만들고 그걸 아까 조사했던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설치를 하고 확산을 시켜서 설치를 하고 걔들은 나중에 이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하는 CNC 서버로 주로 보내게 됩니다. 얘들랑 통신을 하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이 커맨드 앤 컨트롤에서 받아와요. 그래서 그 키를 받아와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암호해버리고 묶어버리고 그 데이터들은 그 실제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에 전송을 해서 얘를 인질로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공격당하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전달 단계부터 딱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어선을 갖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실수나 뭐 기술적인 취약점 이런 것 아니면 뭐 각 단계에서 방어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랜섬웨어의 공격의 최종 단계, 그러니까 타겟이 된 데이터를 암호하고 탈취하는 것에 대한 방어는 랜섬웨어 방어에 대한 전략 중에 가장 최종적인 방어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살펴보시면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요건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얘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의 화이트 리스팅. 이건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식별을 한다. 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수행을 할 건데 얘가 내가 승인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정상적인 바이너리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데이터를 막 아무나 내 데이터를 암호하고 복호하려고 무단으로 하려고 하는 놈이냐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화이트 리스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통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고 이건 내 재산인데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탈취해 가거나 얘를 암호화 복호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루트 유저나 아니면 클라우드 어드민이라도 얘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야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들은 암호화돼서 실제로 누군가 이 데이터들을 탈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하고 아까도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중지불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 데이터를 딱 사방에 뿌리면서 돈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들 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암호화되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까 앞장에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사이퍼 트러스트 트랜스퍼런트 인크립션입니다. 얘는 뭐냐면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나 파일로 저장된 파일 데이터나 모두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가드 포인트라고 하는 특정 폴더 쉽게 말하면 특정 폴더를 지정을 해서 이 폴더에 접근할 때는 인증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폴더 내의 파일들은 내가 지정한 키 그리고 내가 지정한 폴리시에 맞춰서 애들이 암호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이 정상적인 유저예요. 정상적인 유저가 접근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가 노멀하게 보이게 되겠지만 루트 유저나 뭐 클라우드 어드민 같은 상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접근을 해서 강제로 보려고 하더라도 암호화돼서 볼 수 없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차별화된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데이터 암호에서 신뢰할 수 없는 바이너리를 차단할 수 있고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모니터링해서 감사 로그 같은 것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리스트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카테고리별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방어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단계별 공격 중에 최종 단계인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이거는 세션이 다 마친 다음에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랜섬웨어가 강력한 루트 권한으로 들어와서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암호화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막 끝나기 전에 제가 급하게 서둘러서 설명을 드렸던 CT라고 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런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정한 어떤 파일들이나 내가 지정한 폴더에 들어가서 얘를 접근을 해서 거기를 그 파일들을 보거나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상적인 동작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상위 권한을 가진 뭐 루트라든지 클라우드 어드민이 이런 공격들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그 세분화된 어떤 세분화의 권한을 가지고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암호화시키겠다고 하면 그 스토리지 전체를 다 암호화시켜요. 그렇게 되면 내가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다, 클라우드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손쉽게 복구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한을 가진 사용자,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만 그 안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빔 소프트웨어가 제시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보건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동훈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빔에서 금일 이제 고객들이,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백업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백업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 빔을 통해서 만들어 놨을 때만 저희 빔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뭐 타사 솔루션을 뭐 빔에서 복원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이제 웹이나 목차는 이제 국내 랜섬웨어 현황, 앞에서 탈레스에서도 이제 많은 뭐 이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런 현황과 빔에서 드리는 최신 조언, 그 다음에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리스트에서의 사이버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서의 빔이 어떤 부분들을 더 심화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모범 사례 및 복구 사례 이제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내 랜섬웨어 현황을 볼게요. 2022년 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제 랜섬웨어 침해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뉴스 기사로 이제 나왔고 거기 기사를 좀 내용들 보면 오른쪽에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만 제가 좀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월 달에만 해도 그 전에 비해서 3.8배가 랜섬웨어 감염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했고, 이제 2022년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해 2021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보니까 76%가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전체의 92%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기업들은 이제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많이 예방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특히나 SMB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취약하죠.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방법을 보니까 내부 직원의 어떤 이메일을 도용을 해서 아니면 사칭을 해서 아니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기업 내에 확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랜섬웨어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러면 예방이 뭐냐? 그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기적인 백업과 보안 업데이트, 그 다음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설명하신 뭐 탈레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예방을 하시고 운영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셔서 안정성을 강화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백업도 정기적으로 받아두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 데이터가 랜섬웨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항상 백업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사에서 보는 랜섬웨어 예방 방안은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아실 거고 뭐 백신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을 유지해라, OS를 최신 패치를 유지해라, 그 다음에 내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라. 그래서 어떤 의심이 되는 메일이나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보지 않도록 내부 직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라. 하지만
백업을 한 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321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본에 대해서 2개의 백업 사본을 더 만들어 놓고 2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이라는 거는 오프사이트, 테이프나 아니면은 요즘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라 하는 게 최신 키사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 그럼 어떻게 복구하냐 해서 이제 보니까 우선은 복구화 방법이 있으면은 복구하면 좋겠죠. 복구하면 좋은데 뭐 백업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선은 그 데이터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유지를 하고 이제 인터넷진흥원이나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복구화 솔루션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복구화해서 사용하시거나 정말 급하신 경우에는 다 포맷을 시켜야죠. 또는 아니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 자산이라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는 게 낫다라고 할 때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랜섬웨어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업 데이터를 1중,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데도 백업 데이터도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뮤타블 백업이라 그래서 한번 백업된 데이터, 저희 백업된 스토리지에는 자체를 터치를 아예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업된 데이터를 위변조, 삭제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근 랜섬웨어 이런 공격 형태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백업 데이터를 먼저 삭제시켜요. 또는 암호화를 시켜요. 어떤 보험을 없애버리는 거죠. 보험이 없어야지만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빔에서도 이제 이뮤타블 백업이라고 해서 데이터 위변조, 삭제 방지 기능을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요. 뭐 저희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면 복원이 손쉬어야 됩니다. 복원이 손쉬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어떤 이런 데이터 보호 전략이나 보호 정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고 OS 백업 따로, 데이터 백업 따로, DB 백업 따로 뭐 솔루션도 한두 개 쓰는 게 아니세요. 또 아카이빙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어떤 거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건 지원을 안 해. 그래서 무방비로 내두신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이원화된 솔루션을 여러 개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복구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만약에 솔루션 하나만 쓰면은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걸 다 복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OS 따로 복구하고 데이터 따로 복구하고 DB 따로 복구하고 그렇게 복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복구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장시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력이 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솔루션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로부터 빠르게 복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복구 기능을 제공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리스트와 같은 사이버 보안 전략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구를 할 때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OS는 괜찮아, 데이터만 복원하면 돼 라고 할 때는 데이터만 복원하는 기능, 또는 우리는 OS만 복원해야 돼, 그러면 OS만 복원하는 기능, 이런 것처럼 다양한 복구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어떤 장애 상황이나 랜섬웨어 장애 상황에서 유연하게 민첩성 있게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업에서도 데이터를 저희 백업으로 가져올 때는 당연히 이동 중에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이나 아니면 또 가져와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위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당연히 중간에 탈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탈레스에서는 보면 이제 운영 데이터 위주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는 거죠. 키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어떤 안정성을 강화시킨 반면 저희 백업에서는 운영 데이터를 저희도 가져가지만
저희는 이거를 백업 데이터로 만들 때 백업을 다시 한번 암호화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에서 드리는 이제 조언은 이제 복원력이 강력한 이런 백업 본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빔 같은 경우에는 단일 솔루션으로 OS, DB, DB, 그냥 일반 파일, NAS, 유닉스 모든 머신들을 다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제품 자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빔은 단일 솔루션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백업만 있다면 복구는 여러 형태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업본을 만들어서 이런 탁월한 백업본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업을 할 때는 당연히 암호화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리스크는 있어요. 관리자가 만약에 백업을 했는데 암호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계정. 최근에는 이제 백업도 관리를 좀 손쉽게 한다고 AD 어드민 계정이랑 통합해서 관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례가 있었죠. AD 도메인 계정이 탈취가 돼버리면 그거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은 다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AD, 도메인 자체에 가입을 시키지 말아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죠. 이제는 단순 루트의 패스워드, 어드민의 패스워드가 아니라 멀티팩트 인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업에서도 멀티팩트 인증을 사용하세요. 유저 암호를 넣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어떤 키값을 받아서 또 다시 인증하게 하는 형태,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멀티팩트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오프 사이트에는 반드시 데이터를 하나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 상황을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재해가 발생하든 랜섬웨어 걸리든 안전한 데이터본이 네트워크가 아예 분리된 어떤 고립된 영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웜 형태의 테이프라든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은 아예 떨어져 있는 온사이트와 떨어져 있는 곳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랜섬웨어 걸리면은 어떤 데이터를 먼저 복원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식별하셔야 돼요. 특히 저도 여러 번 고객들한테 문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우선 랜섬웨어 걸리면 제일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안전한 백업본을 빠르게 찾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 10테라, 20테라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복원을 했어요. 2, 3일 걸려서 복원을 했어요. 근데 고객들은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복원하기 원하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24시간 걸려서 복원을 했는데 랜섬웨어 걸려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걸 또 해봐요. 그럼 또 그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구하는데 몇 달 걸린 고객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먼저 복원할 안전할 데이터를 빠르게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까 이제 너무 여기는 이제 탈렛에서 많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지침이죠. 저도 간단하게 이제 저희 백업과 연관시켜 본다면 우선은 쓰는 용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인지, 파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호, 감지, 대응, 복구 이렇게 5가지의 어떤 단계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호 쪽에서 본다면 파악까지는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아니라 전문적인 솔루션들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거는 이제 탈레스와 같은 어떤 보안 제품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부분들, 이제 보호 같은 부분들, 거기에서 데이터 보호 제품들이 321 규칙을 어떻게 자동화시켜주고 고객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백업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랜섬웨어와 비슷한 유형의 어떤 패턴이 보인다라는 것들은 저희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랜섬웨어나 머리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체계를 수립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랜섬웨어가 뭐가 걸렸을 때 어떻게 복구하고 또는 어떤 머리어가 걸렸을 때 어떻게 복구하고 이렇게 상세한 복구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복구도 이제 데이터 보호 솔루션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데이터는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자산이기도 하고, 그죠? 이 핵심 자산을 고객들은 어디 한 군데 데이터 센터에 두는 건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최근에 보면은 여러 군데로 산재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온프라미스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아니면은 온프라미스와 DR 센터에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산재해 있어요. 이러다 보니 사일로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객들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를 발굴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확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핵심 자산이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보안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이제 안정성 있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는 뭐 탈레스에서 도와드릴 부분, 빔에서 도와드릴 부분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나눠져 있고 이 니스트에서 뭐 제공하는 이 지침을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이것들은 이제 그 니스트에서 어떤 부분들은 보안 영역, 어떤 부분들은 데이터 보호 영역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거죠. 최소 니스트에서 내려온 지침들을 이제 다 충족은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킬지 더 좀 더 살펴보면은 우선은 단계가 아까 보면은 뭐 파악, 보호, 감지, 대응, 복원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호 부분에 있어서 빔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CDP라든가 VM 대 VM 복제라든가 아니면 스토리지 스냅샷을 이용해서 빠르게 백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거를 로컬에 저장하든 클라우드에 저장하든 또는 오프사이트에 저장하든 다양한 백업 매체들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제일 원하시는 거는 RPO를 줄이는 거예요. RPO는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죠. 그죠? 백업 시점을 자주 가져가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어떤 로스를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CDP나 이런 스토리지 스냅샷과 연동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백업본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원 쪽을 볼게요. 복원 쪽을 보면은 복원에서도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원 기능들을 당연히 충족을 시켜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안전한 백업본을 빠르게 찾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업본으로 빠르게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TO를 줄이는 겁니다. 복구 시간을. 이제 빔의 전매 특허죠. 빔의 인스턴스 리커버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빔은 모든 백업 데이터, 물리 서버든 가상화든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이든 모든 데이터를 VM으로 띄우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VM으로 띄우는데 어떤 가상화냐? 지금 지원하는 건 VM웨어, 하이퍼V,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VM으로 바로 띄울 수가 있어요. 띄우는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걸립니다. 사이즈와 상관없이, 용량과 상관없이 대략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즉시 복구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랜섬웨어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모범 사례를 제가 좀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앞서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암호화입니다. 암호화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데이터를 뭐 소스단에서 암호화해서 백업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이동 중에 암호화해서 데이터 백업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1중, 2중, 3중 계속 겹겹이 치셔야 돼요. 겹겹이 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치셔야 됩니다.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뭐 방화벽, 뭐 침입 방지 시스템 아니면 이제 보안 제품들 이런 걸로 계속 방어를 하시고 뒷단에 백엔드 데이터, 백업 같은 데이터들도 안전하게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써서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를 위변조하면 안 된다. 백업 데이터는 특히나 더. 백업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백업이 가장 표가 안 나긴 해요. 뭐
맨 처음에 사고가 나면은 스토리지로 먼저 스토리지 스냅을 떠는 게 있다, 아니면 복제를 하는 게 있다 하면은 그 스토리지 가지고 복제를 하세요. 근데 스토리지 복제도 이게 랜섬웨어 걸렸는데 얘가 동기화돼 버리면 얘도 이미 걸린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마지막 번호는 백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업 데이터도 해커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암호화를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기능들이 저희도 포함이 돼 있고요. 빔에서는 이걸 일자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1차 여기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는 30일 동안 변경을 하지 마, 못하게 해줘 라고 날짜를 지정하게 되면 루트 권한으로 들어와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할 수가 없고요. 그 기간 동안은 데이터를 누가 뭐 어떻게 하시더라도 삭제시킬 수가 없어요. 뭐 기업의 대표님이 오시더라도 이건 삭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삭제를 정 원하신다. 그럼 저기서 날짜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위변조하지 못하는 기능이 이제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빔에서도 저희도 321 규칙을 저희도 권장을 드리고 있고, 키사에서 말하는, 그렇게 해서 1차는 온프라미스에 백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능 계층이라는 데다가 이제 백업을 하게 되고, 이런 강화된 레파지토리가 저희의 변경할 수 없는 백업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여기에 1차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고, 이 데이터를 용량 계층, 오프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테이프 쪽, 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넘겨놓는 거죠. 또 여기서도 아마존이나 애저 이런 어떤 락 기능과 연동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위변조하지 못하게 이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21 규칙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들은 또한 이제 백업 데이터가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세요. 그래서 일부 제조사들은 그러죠. 우리 백업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면은 UI에서 잘 달리고 있거나 만세를 부르고 있거나 석세스 됐으면 저희는 잘 된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 데이터 가지고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실제적으로 복원을 할 때, 랜섬웨어 걸렸을 때 복원을 할 때 100% 복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월별로 하시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 안 된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빔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32110 뒤에 10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그죠? 10이 또 붙었고 1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변경할 수 없는 백업 번호 하나 더 유지해라 라는 거고 0이라는 의미는 100% 복구가 가능한 백업 번호를 유지해라. 에러가 없는 백업 번호를 유지해라. 제로 그러니까 제로를 의미하죠. 에러가 없는 백업 번호 유지하라 라는 게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빔에서는 보건력이 탁월한 백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빔은 OS 데이터, DB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백업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OS 백업 솔루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다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업된 데이터 가지고 어떤 매체에 있든 손쉽게 데이터들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복구 사례입니다. 제가 복구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고객이 가상화 서버를 운영 중인데 랜섬웨어 걸렸어요. 그랬을 때 빔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복구하느냐? 우선은 저희의 Secure Restor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백업본을 먼저 머레어나 아니면 어떤 확장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업본을 마운트해 봅니다. 마운트해서 이 안에 어떤 확장자나 머레어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복원하지 말고 또는 네트워크를 단절시켜서 복원을 하고 아니면 실패 처리해라 라는 게 Secure Restore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10테라, 20테라, 24시간 동안 복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분 만에 딱 마운트해서 올려본 다음에 검색만 해보는 거예요. 검색해서 여기 랜섬웨어가 걸린 확장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 빼요. 그럼 다음 날짜 거를 하겠죠. 그 전 날짜 거를. 얘도 그래요. 그럼 또 그 전 날짜 거로 돌아가서 안전한 백업을 찾아서
빠르게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원은 어떻게 하느냐? 백업본 가지고 VM으로 바로 띄우는 거예요. 저희의 빔의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을 사용해서 백업 데이터로 VM을 바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5분 이내에. 그렇게 해서 먼저 서비스를 재개를 합니다. 이 과정이 대략 30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백업본으로 VM을 띄운 거기 때문에 성능이 좀 느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상화로 복구를 해야겠죠. 이제 VM은 온라인 중이고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넘기게 됩니다. 실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VM을 파워 오프로 하는 게 아니라 VM은 파워 온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로 VM 데이터, 실 데이터를 운영 스토리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상화에 대해서 손쉽게 랜섬웨어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네, 물리 서버를 보겠습니다. 특히나 물리 서버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본다면. 똑같아요. 첫 번째 과정은 똑같고 두 번째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물리 서버든 가상화 백업이든 모든 백업본들을 VM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우선 랜섬웨어 걸렸을 때 비즈니스 다운타임 없이 어쨌든 서비스를 먼저 재개시키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비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백업본 가지고 물리 서버를 전체를 다 복원을 하는 거죠. 빔은 이제 OS 백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복원을 하게 되면 OS, 일반 파일들, DB들까지 다 한 번에 복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손쉽게 데이터를 복원할 수가 있고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백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빔은 저희는 이제 UI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빠르고 이제 다양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빔은 가용성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백업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재활용성, 이동성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형태로 빠르게 비즈니스를 다시 재개를 시킬 수가 있고 또는 다른 형태로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빔은 OS 백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라이센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발표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실시간 채팅창에도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그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랜섬웨어 감염됐을 때 비즈니스를 빠르게 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빔에서 뭐 이 정도 이상은 우리가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고 좀 보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실제로 뭐 국내에서 그런 고객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작년에만 고객분들 한 3분 정도한테 문의를 받고 제가 지원도 해드렸는데 물리 서버가 한 20테라 정도 되는데 물리 서버였어요. 물리 서버였고 그 서버가 랜섬웨어 걸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주셔서 우선은 비즈니스 다운타임 없이 빨리 서비스를 재개해야 되니까 특히 그 고객은 또 가상화, VM웨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업본을 바로 VM으로 띄우세요. 물리 서버 백업본으로 바로 띄우시면 우선 서비스는 돼요. 그렇게 해서 내부 직원들 서비스를 우선 재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준비를 시켜서 새로운 하드웨어에다가 실제 데이터들을 복원을 하게 한 거죠. 이제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까지는 빔에서 그때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 30분 이내였습니다. 30분 이내였고 데이터를 실제 복원하는 건 고객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관련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VM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온프레미스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뭐 별도의 인프라가 또 필요한지 또 데이터 중복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떤가요? 네. 좀 질문이 상당히 너무 광범위한가요? 넓으신데요. 그럼 네.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객들이 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백업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빔 백업 서버가 설치된 서버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지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하시는 고객이다라고 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빔 제품이 있습니다. 빔 제품이 있고 당연히 VM으로 하나가 배포가 돼요. 어플라이언스처럼 VM으로 하나가 배포가 되고 백업 매체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어차피 별도의 제품과 별도의 어떤 인프라는 어디든지 다 조금씩은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뭐 복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많을 때 스냅샷을 많이 뜨게 되는데 그 스냅샷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 스토리지 스냅샷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스냅샷도 별도로 보관 주기를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다 비면서 관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스냅샷을 계속 많이 찍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운영보다 스냅 용량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만 유지를 시키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구 시점과 지점을 그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장을 하나요? 지금 백업된 데이터는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고객이 저희는 데이터 보관 정책이 1년 보관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1년 안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는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온 게 그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내부 계정을 탈취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아무리 뭐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다 복원할 수 있다 해도 그런 루트 권한 관리자라든지 이런 높은 수준의 권한을 탈취한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혹시 빔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보호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좀 제안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마도 탈레스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뭐 루트 권한이 탈취됐을 때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떤 뭐 업세스에 대한 어떤 이런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백업 데이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탈레스 이제 발표하실 때 그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관리자 권한 탈취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분이 예를 들은 거는 그 미국 송유관 랜섬웨어 그것도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지 그런 거 좀 물어보시면. 실제로 이제 관리자 권한이나 루트 권한이나 클라우드 어드민 권한을 탈취하는 공격 자체를 막는 솔루션은 그건 뭐 별도의 다른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탈취를 당했더라도 내가 지금 내가 그 어떤 주민등록번호나 어떤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어디에 저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백업을 하고 있는 백업 파일들이 어느 공간에 저장이 돼 있으면 얘들의 이 영역을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얘 가드 포인트라는 포인트를 세우고 이 영역 아래에 있는 폴더나 여기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 프로세스만 얘한테 접근할 수 있고 이 프로세스만 얘를 암호화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안 돼라고 폴리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키를 뭐 주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관리자나 루트 권한을 가진 관리자나 아니면 클라우드 어드민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암호하거나 뭐 복구하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권한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뭐 팸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이 있고 탈레스에서는 또 그런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을 좀 사용하면 아니면 HSM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키를 좀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 키를 관리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의 이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키 자체를 안전하게 생성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키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키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탈레스에서 뭐 그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라든지 HSM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연계시켜서 그런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셨는데 클라우드에 가 있는 이제 데이터들이 좀 암호화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탈레스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거는 아주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하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키를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클라우드 무슨 말이냐면 클라우드 어드민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키를 내가 관리하면서 그 키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있지만 이 안 복구하는 키들은 내가 관리를 한다. 이게 bring your own key라는 개념인데 bring your own key라든지 아니면 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 복구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까지 내가 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내가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클라우드에 내 키를 던져주면서 이 키를 가지고 암호하세요, 이 키를 가지고 암호하세요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내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는 데이터만 저장하세요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동훈 이사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그 노멀 랜섬이나 키사에서 복구 툴을 많이 또 제공을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이제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복구 툴하고 빔에서 얘기하는 그 전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가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키사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복구 툴이라고 해서 이제 눌러보면 그거는 암호화를 다시 복호화하는 툴이지 어떤 내 지금 이미 백업받은 데이터가 없는데 키사 걸로 없는데 이걸 복구할 수 있는 툴은 아니고요. 그냥 암호화된 거를 그냥 복호하는 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키사 거는. 그리고 빔은 우리가 백업받은 데이터 가지고 어떤 시점이든지 그 데이터를 다 복원할 수 있는 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탈레스하고 빔에서 같이 발표하신 이유가 탈레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빔을 통해서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탈레스와 빔 그리고 그 총판이 유니포인트와 함께 어떻게 고객의 비즈니스를 좀 보호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부장님부터. 네. 되게 네. 재밌는 질문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복구보다는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식별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지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사용자들이 사용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게 혹은 공격당하는 경우에 이런 빔에서 그 공격당한 것들에 대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그렇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이사님. 저는 이제 아까 저희 탈레스랑 저희랑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니스트 지침. 니스트 지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침 중에서도 이제 그거는 그 지침을 유지하는 데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제품들이 보완을 해 가면서 그 지침에 더 어떻게 보면 확대를 시키는 거죠. 확대를 시켜서 어떤 보안 정책들을 강화를 시켜 나가는 건데 이제 탈레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감지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빔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보호라든가 복원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지금 이 니스트 자체에 어떤 리퀘어먼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탈레스에서도 일부분만 말씀하신 거고 저희도 이제 일부분만 말하는 겁니다. 그 지침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의 솔루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솔루션이 연결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탈레스랑 빔과 연동을 한다면 예방부터 만약에 걸렸을 때 보건 방법까지 다 토탈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웨비나 마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고객들한테 이 부분은 꼭 좀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고객들이 이 부분 좀 실수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부장님부터. 예. 네. 이제 랜섬웨어는 이제 코로나 같은 존재 같아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계속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공격들을 앞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는 그렇게 했을 때 좀 경영상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피해 없이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자체는 보면은 일부 백업 제품들이 본인들은 랜섬웨어를 탐지한다고 해요. 근데 보안업계에서도 봤을 때 랜섬웨어를 100% 예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 솔루션들도. 이제 그런 것처럼 전문 솔루션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겹겹이 해갖고 백업본을 여러 벌을 유지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1중, 2중, 3중 방어선을 계속 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랜섬웨어가 피해 있기 전에 만약에 이런 탈레스와 빔으로 교체하시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신다면 그에 맞는 어떤 복구책이라든가 이런 예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죠. 도와드릴 수는. 예, 감사합니다. 그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유니포인트와 탈레스, 빔 소프트웨어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랜섬웨어 선제 방어와 신속한 보건 방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설문조사 창은 잠시 동안 더 유지하고 있으니까 설문조사에 많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